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얼마 전 시행했던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 제4차 조합원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신현대 아파트 재건축 후 미래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현대 아파트 조합원님들은 지금보다 더더 큰 평형을 원하고 계십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하면은 대형 평형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재건축 후에는 더 큰 평형이 공급이 되면서 지금보다 더 럭셔리하고 고급 아파트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과연 4차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같이 항목 항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재건축 소식지로 이렇게 4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현대 아파트는 지난 9월 27일 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죠. 그리고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차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님의 약 72%가 기존보다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셨고, 약 18%가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 동일 평형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고, 약 10% 정도는 지금보다 조금 작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소폭 하향 평형으로 이동을 희망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요, 이제 조합은 통합심의 접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늦어도 26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는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협력업체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 각 항목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차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무려 1596명으로 82.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평형 대별 보시면은 35평형부터 61평형까지, 그리고 상가 조합원님 포함해가지고 총 82.8%의 응답률을 보이셨는데, 각 평형별로 보시면은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최저 76.6%부터 최고 90% 이상까지 높은 참여율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자, 현재 우리 아파트, 즉 신현대 아파트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가 68.2%,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68.2%가 나는 우리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아니다, 임대를 주고 있다가 26.7% 해가지고 약 70% 가까이 자가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현대아파트 하면은 좀 큰 평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만 좀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사시는 거 불편한 거 없이 사실 수가 있고, 워낙 압구정동 인프라 자체가 우수하다 보니까 그냥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에서 고쳐서 사는 게 제일 편하겠다 하면서 좀 자가로 거주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 포함해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몇 채입니까? 이렇게도 문의를 드렸더니 나는 1주택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81.2%로 가장 많았고요. 나는 2주택 있다 하는 분도 13.8%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4주택 이런 분들도 3.2%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건축 후에 희망하는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면 될까요? 했을 때 2대에서 3대가 분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2대가 38.7%, 3대가 36.2%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75%가 되겠죠. 75% 정도가 한 3대 정도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는 세대당 3.5대 그 이상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위 항목 위에 기타의 주차 대수, 여기 기타에는 몇 대까지 나와 있냐, 여기 보시면은 4대, 5대도 이렇게 희망 주차 대수를 표시한 분들도 계십니다. 4대 표시한 분도 무려 34분이나 계셨어요. 그리고 5대도 13분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아는 고객님만 하더라도 현재도 4대 이상 이렇게 주차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축 후에 입주 시 거주하실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했을 때 2명하고 4명, 3명이 좀 적습니다. 이게 좀 2명 아니면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이 29%, 4명이 28.5%, 그 다음이 3명입니다. 3명이 26% 해가지고 거의 뭐 이 정도면 대부분인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거주를 하겠다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할 때 어떤 평면을 선호합니까? 했을 때 방의 개수보다는 거실, 주방의 면적이 넓은 평면을 선호한다가 70.7%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항목과 연계가 되겠죠. 아무래도 가구원, 가족들이 적다 보니까 방 개수보다는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거실이나 주방 등 넓은 거를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의 면적 다소 줄더라도 방 개수 중요한 분들도 26.9%로 약 30%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희망하는 방 개수는 몇 개 정도가 가장 좋을까요? 했을 때 4개가 59.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3개 28.1%. 오히려 방 개수가 많을수록 이게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비율이 떨어져요. 5개 이상은 1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이상은 뭐 지금 1%도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옛날 아파트지만은 60평대까지는 원래 구조가 방 6개까지도 나오는데요. 실제 가보면은 수리를 하셔서 인테리어 하신 거 보면은 3개나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사시는 상태로 이렇게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 평형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추정 분담금이 48.5%. 당연히 이게 부담이 되죠.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민감하실 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 당연히 중요합니다. 35.7%. 그리고 현재 소유 또는 거주 아파트 크기가 약 10% 정도 됐고, 뭐 재산세, 취등록세는 세금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2.4%밖에 안 된다. 나는 뭐 나중에 신축 아파트 선택할 때 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미래 자산 가치, 뭐 또는 내가 얼마나 그 아파트를 받는데 내야 될 돈,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지, 뭐 거주하는 동안, 소유하는 동안에 세금은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 최대 얼마큼의 추정 분담금을 분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추정 분담금이 평형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랬을 때 근데 또 결과가 놀라웁니다. 추정 분담금이 고려는 되지만은 18억 원 이상 나는 상관없다 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만 보면은 돈을 최대한 적게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추정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받겠다는 분이 막상 응답률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3억이나 6억 일반적인 수준에 봤을 때 이 비율이 사실은 가장 많긴 해요. 이걸 합치면은 대략 10억 원 아래 보면은 이렇게 3억, 6억, 9억까지 했을 때 10억 아래가 약 50% 정도 되니까 조합원님들 2명 중에 1명은 10억 이상은 좀 부담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반면에 또 나는 돈을 얼마든지 내더라도 큰 평형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도 약 20%, 10명 중에 2명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조합원님께서 납부하실 추정 분담금, 뭐 이주 이자라든가 취등록세, 보유세 등 세금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희망하시는 평형은 몇 평입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를 보시면은 자, 요 도표로 보면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죠. 48평형, 53평형, 63평형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0평형대, 40평형대, 44평형대도 골고루 나와 있고 84평형까지도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는데 주로 요 표만 보더라도 현대아파트 조합원님들은 최소 40평형대 후반부터 60평형대까지는 희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로 보더라도 요 중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개가 가장 많이 이제 몰려 있는데 최하 48평에서 최고 63평형까지 선택할 조합원님들이 요게 또 한 50% 정도 됩니다. 현대아파트 조합원님들 또 2명 중에 1명은 최소 40평형대 후반에서 60평형대까지는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아래로 이제 35평에서 44평형까지 있고, 그 위로도 76평형부터 뭐 펜트하우스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각 평형대 조합원님들로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보시면 또 참고가 되겠죠. 현재 30평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선택한 평형은 어떤 거냐? 그 40평에서 48평형.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평형에서 최소한 5평에서 한 10평 정도 늘리는 게 가장 좋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시면은 자 40평에서 자 48평형까지가 가장 많고요. 53평형도 무려 14%나 됩니다. 그리고 35평형 난 지금도 충분하다 하는 분들도 16.5%가 계시고요. 그래서 주로 35평형, 신현대 30평대 조합원님들은 60평, 70평 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고 하니까 한 40평대에서 50평대 초반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분들이 가장 많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신현대 아파트 50평, 51평형 소유주 조합원님들은 어떤 평형을 원하실까요? 보시면은 53평형에서 58평형, 63평형에서 요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51평형 소유주분 조합원님들도 적게는 뭐 한 2~3평에서 많게는 뭐 한 10평 정도는 일단 늘려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나왔습니다. 요 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53평형에서 자 63평형까지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비율로 치면은 무려 70%가 넘습니다. 70% 이상, 70% 이상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51평형 소유주분 조합원님 중에서는 준펜트나 펜트하우스를 신청한 분도 계십니다. 내가 추정 분담금을 뭐 몇십억 내더라도 펜트하우스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 56, 57평형 조합원님들은 어떤 평형을 희망을 하실까요? 자, 결과 나왔죠. 보시면 여기서도 최저 58에서 68평형 정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은 못해도 한 10평 정도는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시면은 요 구간이 가장 많죠. 그래서 최저 58평형부터 최고 68평형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한 60% 정도가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 56, 57평형 조합원님들도 준펜트나 펜트하우스 가고 싶다는 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 두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 가장 큰 평형이죠. 60평, 61평형 조합원님들은 어떤 평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렇게 우뚝 솟았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한 평형이 84평형입니다. 무려 최소 20평은 늘리고 싶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60평, 61평형 조합원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좀 더 분포도를 보면은 63평형에서 이제 84평형까지 나왔으니까 줄여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2~3평 정도는 늘리기 시작해서 20평까지 나는 충분히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도 보시면은 이제 63평형에서 이제 84평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큰 평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큰 평형, 펜트하우스까지도 받고 싶다, 뭐 준펜트도 가고 싶다는 분들이 월등히 다른 평형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준펜트 가고 싶다는 분이 20명이 신청을 해주셨고, 펜트하우스 가시겠다는 분이 이제 9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평형 소유주분들이 향후에 신축 평형 몇 평형 신청을 원하는지도 보셨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3차 설문조사와 이번 4차 설문조사
설문조사 비교표인데 3차 설문조사가 작년 여름에 했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도 변화됐고 이제 조합원님들도 어떤 평을 더 원하게 됐는지 좀 더 속마음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3차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간복이라고 할까요?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일단 한번 해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면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평형 변경을 해가지고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신중히 고르셨기 때문에 좀 더 미래 모습을 더 정확히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추정 분담금은 작년 3차 때보다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므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평형을 원하는 분들이 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35평형, 뭐 38평형, 49평형 조합원님들이 작년 3차 설문조사 때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평형은 충분해 하는 게 35.6%, 그리고 조금 늘리면 한 40평대면 충분해 하는 게 해서 37.2%에서 요 구간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뭐냐? 나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더 큰 평형을 가고 싶어 해서 40평대가 무려 55.9%에서 30평형대 조합원님들 반 이상은 무조건 40평형대 이상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0평형대 가고 싶다는 조합원님도 18.9%에서 무려 20% 가까이가 상향 평형을 이렇게 희망을 하셨고요. 그런데 펜트하우스 선호도는 약간 떨어졌어요. 3차 때는 0.6%에서 4차 때 0.4% 떨어진 건데 이건 아무래도 현실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권리가액 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청을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큰 평형 소유주분들이 선택하면은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평형을 신청을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더 큰 평형, 뭐 펜트하우스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응답률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1평형 보시면은 3차 때 작년에 신청하신 거 보면은 50평형대 나는 뭐 비슷한 평형 정도면 괜찮아가 47%고 아니면은 뭐 한 10평 늘려서 60평형대까지 가보자 하는 게 20% 정도 됐다면은 이번 설문조사 때는 나는 10평 정도 늘리는 게 더 좋아하는 게 35.2%로 작년 설문조사 때보다 무려 15%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큰 평형을 소유하는 조합원님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펜트하우스 선호도는 떨어졌어요. 작년에 3차 때는 1.6%였는데 올해는 0.6%. 이것도 추정 분담금이나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실제 갈 수 있는 평형을 더 신중하게 고르자. 이런 어떤 응답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평형도 보시면은요. 작년 3차 설문조사 때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50평형대 면 된다 하는 게 39.8%에서 아니면 또 한 10평 정도 늘어보지 해서 60평대 신청한 게 28%였다면은 이번 선택에서는 추정 분담금을 내더라도 돈을 내더라도 내가 더 큰 평형 가겠다 해서 60평형대 신청한 분이 38.1%로 요것도 무려 이제 또 10%가 또 증가를 한 겁니다. 자, 이렇듯이 상향 평형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펜트하우스 선호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56, 57평형만 해도 작년에는 3.7%였는데 올해 1.3%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부분, 가능성을 염두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신현대 아파트 가장 큰 평형 60평, 61평형 조합원님들 속마음은 어떨까요? 작년에 나는 이 정도 평형이면 괜찮아. 60평형. 37.7%. 그리고 그래도 10평 이상은 늘려야지 하는 분들이 이제 44.3%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60, 61평형 소유주분들도 나는 70평형대 이상 더 큰 평형이 필요해 하는 분들이 47.2%로 작년에 비해서 한 3% 정도 이제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펜트하우스 선호도는 다른 평형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약간의 조금 증가율이 보였는데 지난 작년 설문조사 때는 1.2%였는데 올해는 이제 1.3%로 해가지고 유일하게 전평형에서 펜트하우스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평형이 60, 61평형 조합원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차 평형별 설문조사 결과 해가지고 각 세대, 현재 세대수 그리고 미래 신축 후의 세대수를 이렇게 분포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냐? 전체 조합원님들, 요 위에는 실제 이번에 응답해 주신 분들이 선택한 평형을 배치를 했고요. 이거는 뭐냐? 전체 100% 조합원님들 1924분이 전체 조합원님들이 신청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해가지고 보정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전체 세대수를 나누려면은 정확한 전체 조합원님들이 들어갈 평형을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 조합원님들 100%가 이렇게 배분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결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보정을 통해 가지고 나온 평형별 세대수 조정안입니다. 즉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평형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평형 세대수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표는 내가 몇 평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몇 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조합원님들 권리가액으로 했을 때 1등부터 1924등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서부터 한번 이렇게 분포를 짜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등이다 해서 몇 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신청해서 경합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0평형대에서 50평형대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5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하향 신청해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믹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그런 거를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이거는 다만 조합원님들이 어떤 평형을 많이 신청을 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렇게 공급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평형입니다. 현재 평형에 이제 세대수와 이제 각 평형별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1924세대가 나와 있고요. 왼쪽이 이제 신축 평형별 분포도인데 1924세대를 한번 이렇게 배분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작은 평형이 35평형인데 이게 157세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35평형을 현재 35평형 조합원님들 중에 157명이 여기는 가야 돼 이 뜻이 아닙니다. 아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실제 35평에서 35평 선택하신 분도 있고 그보다 더 큰 평형에서 하향 지원하셔가지고 나는 35평형만 신청해도 된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보정을 통해서 그 비율대로 100% 신청했을 때 약 157세대 정도는 35평을 신청하겠구나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래서부터 이렇게 잘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세대수가 30평대가 35평형이 82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5평부터 48평형까지 공급이 다 되고요. 그러고도 68세대가 남습니다. 820세대 35평형 조합원님들을 48평까지 다 공급하고도 68명이 남는데 이분들은 53평형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1대1로 봤을 때요. 53평형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5평형 조합원님들이. 자, 그리고 39평형 조합원님이 지금 52명인데 그러면은 52명은 일단은 가장 작은 평수가 53평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53평형이 120세대가 공급이 되죠. 그러면은 52평형을 39평형 중에서 52세대를 빼는 거고 나머지가 또 요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1평형 같은 경우는
최소 58평형부터 해가지고 68평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51평형은 대부분이 58평형, 63평형까지 가고 68평형, 더 큰 평형 갈 수 있는 세대수가 또 한 64세대 정도 된다.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1대1로 했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56, 57평형도 186세대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68평형이 229세대가 공급이 되고 71평형까지 갈 수 있는 분이 또 57세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61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일단은 조합원님들 중에서 자기 평형보다 내려가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원하시면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 그 좀 이슈가 됐던 게 51평형에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좀 세대수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요런 이제 분포도를 보거나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확률도 보면은 충분히 그 이상 평형도 올라갈 수가 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요 아래에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책자 받아보신 분들, 조합원님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Q&A로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뭘까요? 평형별 세대수 조정안을 만들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은 설문조사 결과 약 72%의 조합원님들께서 구축 대비 평형을 넓히려는 의사가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평형 구성을 조정을 하였고요. 희망에 따른 평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 보시면은 평형별 세대수 조정안에는 기존 평형별로 상한선, 하한선이 나와 있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 시 그 박스권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분포도에서 이제 선이 그어있었는데 그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신 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1대1로 했을 때 그냥 잘라서 이렇게 전체 배분을 한 거고,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 평형 지원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4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향 지원도 없고 하향 지원도 없다는 가정하에 권리가액을 1위에서 1924위까지 가장 큰 평형부터 순서대로 평형을 선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 평형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나오게 된 것 뿐입니다. 그냥 줄 세우듯이 했을 뿐인 거예요. 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평형보다 하향 지원하려는 조합원님들도 38에서 39평형은 8세대, 50에서 51평형은 45세대, 50, 57평형은 46세대, 60, 61평형은 59세대로 총 158세대가 있으므로 기존 35평형 조합원님들의 경우 신축 35, 40, 44, 48평과 53평의 일부에만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평형에도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3평형까지도 아까 표를 보면은 이제 갈 수가 있는데 하향 지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궁금한 게 또 뭘까요? 세대수 조정안에는 신축 35평형 157세대가 배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보시면은 신축 35평형을 희망한 세대수가 157세대이기 때문에 배분한 겁니다. 이거는 뭐 임의로 배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세대수 조정안을 보니 신축 53, 58평형에 배정된 세대수가 희망자 숫자보다 적던데 희망자 숫자보다 적게 배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50, 51평형 조합원님들의 불만은 다른 평형들은 평수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35평형은 신축 53평형까지 갈 수 있어서 최대 50% 이상도 늘어나는데 왜 50, 51평형은 신축 53, 58평 외에는 갈 수가 없고 늘어나도 고작 15%밖에 늘어나는 것이니까
56, 57, 60, 61평형 조합원님들의 하향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4차 설문조사 결과 그대를 배분을 하면은 50, 51 조합원님들은 여전히 신축 53, 58평에는 들어갈 수 있는 평형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설계 DA에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평형들은 지원에 따라 평수를 최대 50% 이상 들어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51 조합원님들도 평수를 15에서 최저 15에서 33% 정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축 53, 58평의 세대수를 희망자 숫자에 비해 과감히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이 뜻은 뭐냐? 위에서부터 잘라 먹었을 때 57, 56, 66, 67에서 이제 지금 공급되는 평형들을 다 잘라 먹었을 때 그러면은 50, 51평형이 갈 수 있는 게 여전히 53, 58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3, 58을 줄이고 더 큰 평수를 더 늘림으로써 인해 가지고 하향 평형을 좀 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그 공급될 수 있는 평형 전체 총량이 좀 더 분산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50, 51평형도 더 큰 평형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보정을 하였다, 조정을 하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50, 51평형도 충분히 더 큰 평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설계사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문의를 해보시면은 저보다 더 정확한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4차 설문조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조합원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번 설문조사 당시 희망한 평형과 다른 평형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평형을 공급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전체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 신한대 아파트 모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라고 저도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건데 부득이하게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다, 나는 열심히 또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큰 평을 가겠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르게 신청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존 평수보다 신축 평수 늘어갈 때 뭐 30%까지는 조합원 분양가하고 뭐 그 이상은 더 비싼 분담을 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지금보다 더 큰 평형들 신청하는 분들이 뭐 70% 이상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가다 보면은 일반 분양분도 적어주고 즉 수익이 줄어들면은 추정 분담금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형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는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가져오면은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좀 뭐 이런 좀 궁금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답변은 뭐냐,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축 평수를 30% 이상 늘려가는 세대라고 하여 30% 초과분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가로 더 높게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펜트하우스 많이들 궁금들 하시죠. 펜트하우스, 준펜트하우스 세대의 평당 분양가는 신축 84평형 이하 세대 평당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나요? 실제 높게 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도 일반 평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재건축 아파트에서 신축 펜트, 준펜트하우스 세대 평당 분양가는 일반 조합원 세대 평당 분양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 특성과 희소성, 수요 요인 등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기반합니다. 그 고급화 요소, 뭐 마감재라든가 뭐 탁월한 전망, 위치 프리미엄, 아무래도 이런 펜트하우스 고가의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화된 어떤 평면, 마감재, 위치, 조망을 또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만큼 이제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비싸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한대 아파트 4차 설문조사 결과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결과대로만 된다면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지금보다 더
럭셔리하고 더 고급 아파트,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마 세계에 내놔도 무색하지 않는, 손색이 없는 아파트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더 드는 이제 결과를 보셨습니다. 조합도 열심히 사업 진행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심의 마치고 내년 안에는 사업 인가까지 받는다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멋진 미래의 모습 기대를 하면서 압구정 재건축 관련된 또 소식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 압구정지기에게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 압구정동 관심 있는 분들, 진입하려는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